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하사탐TV 박하늘입니다. 오늘은 한국사의 첫 시작 부분 선사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사시대,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단어의 뜻부터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한자가 바로 기록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역사사입니다. 이 나무 판때기에 사람이 이렇게 썼다라는 뜻의 상형 문자로 만들어진 한자인데요. 기록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 구석기 시대에 이 사람들이 동물을 잡아먹고 동굴이라던가 벽에다가 고기가 맛있다 이렇게 쓰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왁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지 않았겠어요? 즉 글자가 없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즉 이 한자가 기록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기록 이전의 시대를 한자로 먼저 선자를 써서 선사시대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기록이 된 이후부터를 지내다 역자를 써서 역사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어요. 자, 기록 이전의 시대, 선사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땅을 파서 발견되는 유물과 유적, 그리고 이런 지형과 사람들의 남겼던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모아서 역사자료, 두 글자로 사료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이 역사자료,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했음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석기는요, 기본적으로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구석기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이 불의 발견이 되겠어요. 70만 년 전부터 우리 인류는 한반도 우리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불을 쓰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70만 년 전 이 시기는 아직까지 꽁꽁 얼어붙어 있는 빙하기가 되겠어요. 빙하기, 이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만 년 전으로 이어지는 신석기의 경우에는 빙하기가 녹아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온난수분해지는 간빙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이게 역사가 수학이 아니라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빙하기에서 조금씩 녹는 시기, 바로 이 시기를 우리는 이 시기에 썼던 유물을 이제 잔석기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해요. 구석기, 잔석기, 신석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즉 이 잔석기까지는 이제 구석기 후기 구석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결고리, 이 기후를 통해서 썼던 도구가 달랐구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보이는 이 불의 발견이 되겠습니다. 자, 불이 왜 중요한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당시에 동물을 사냥해서 이렇게 고기를 먹으며 생활을 했습니다. 불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생고기를 뜯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생고기 굉장히 질기지 않겠습니까? 질긴 고기를 뜯어 먹기 위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턱이 굉장히 강인하게 발달했음을 알 수 있고요. 치아가 굉장히 뾰족한 것도 알 수 있죠. 여러분의 영화 혹성탈출 보시면은 시저라는 이 오랑우탄이 막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말을 굉장히 하고요. 홍 막 소리도 내고요.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턱이 발달되면 구강구조상 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턱을 빼고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이때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연찮게도 이 고기를 칙칙 이렇게 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맛있겠죠. 맛있는 게 중요합니다. 맛있다. 이 불로 구워 먹은 고기가 맛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계속해서 구워 먹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만 구워 먹는 것이 아니라 수만 년 동안 고기를 구워 먹다 보니까 부드러운 고기를 먹기 때문에 이렇게 강인한 턱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턱이 퇴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구강 구조를 갖추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경험을 쉽게 전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제가 이 구석기 시대 30년 동안 불 피우는 방법, 나무로 비비기도 하고 돌로 때리기도 하다가 아주 좋은 방법을 30년 만에 발견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내 부하들 또는 제자들, 정정할게요. 이 당시는 평등사회라 부하는 없습니다. 내 동생들이나 내 자식들에게 한마디로 전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30년 동안의 경험을 바로 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발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구석기의 특징, 불의 발견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고기를 먹기 위해선 사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발견된 구석기 유물이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전곡리라는 곳에서 주먹도끼가 발견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죠, 여러분. 주먹도끼가 등장을 했어요. 이 주먹도끼는
동물을 사냥할 때도 사용을 했고요. 껍질을 벗길 때도 사용하고 맞는 칼로 쓰인 칼이 이 주먹도끼라 할 수 있겠어요. 연천 전곡리 지역 1970년대 이 주한미군으로 들어왔던 이 미국인이 휴가를 나와서 길거리를 걷다가 우연찮게 발견한 유물입니다. 하필 또 그 친구가 고고학을 전공한 친구라서 이게 가능했던 부분이고, 이 주먹도끼는 구석기 유물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유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민족은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진 구석기 시대부터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제 도구도 있으니까요. 이제 가야 되겠죠. 뭐 하러 갑니까? 사냥을 하러 갑니다. 이렇게 동물을 사냥하고, 한자는 수렵을 한다 하지요. 과일을 따먹는 채집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삶을 영위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사냥과 채집을 하고 있구나. 자, 동물을 잡아먹고 주먹도끼로 껍질을 벗긴 뒤에는 아직까지 빙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물 가죽으로 옷을 입었고요. 동물을 찾아서, 과일을 찾아서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죠. 이동 생활을 했다라는 거. 이게 구석기 생활에서의 특징이에요. 자, 비가 옵니다. 아무 데서나 잘 수가 없겠죠.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고, 동굴에서 심심해요. 벽화를 그리면서 또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동굴 벽화는 기본적으로 구석기 시대에 발견되는 벽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외적으로 우리 울산 반구대 바위 그림이 있는데요. 그 울산 반구대 바위 그림 옆에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울산 반구대 바위 그림은 청동기 시대 유물입니다. 청동기 시대 벽화. 구석기 아닙니다. 벽화라고 무조건 구석기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 반구대 바위 그림,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이거는 알타미라 동굴 벽화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굴 벽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동물을 왜 그렸겠어요? 이거 잡아먹고 싶으니까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풍요를 이제 기원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자, 이 구석기 때는 주먹도끼뿐이 아니라 글개라던가 밀개라던가 이런 도구를 쓰기 시작했고요. 잔석기 때는 이 빙하기가 끝나고 따뜻해지기 때문에 작은 동물들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날쌘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승배찌르개 같은 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승배찌르개.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구석기 시대를 보니까 다 단어에 개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도끼가 굉장히 이름이 무식하지 않습니까? 도끼는 날카로워야죠. 주먹도끼. 이렇게 무식한 이름이 어디 있어요? 아, 구석기 시대 유물 이름들은 모두 개 무식한 이름이구나. 개 무식한 이름,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구석기 유물 굳이 따로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또 하나의 키워드죠. 제가 이제 한국사 30분 때려잡기 하면서 순간순간 키워드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신 뒤에 쉬운 키워드를 통해 암기하시면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한국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70만 년 전부터 이런 구석기가 지나서 드디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 인류는 정착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강가와 해안가에 정착을 하면서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요. 동굴이나 막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이렇게 움집을 짓고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우리가 이 신석기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구석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불발견이라 했고요. 신석기에서는 뭐니 해도 바로 이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농경이 시작됐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정착 생활을 하면서, 자, 이 승배찌르개는 좀 옆에 지우고요. 여기 승배찌르개 여기 다시 쓸게요, 여러분. 승배찌르개. 신석기 때는 바로 이 농경의 시작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지요. 인류에서는 두 번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석기 혁명, 즉 농경의 시작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산업혁명이 있었죠. 공장제 기계공업이 시작되는 그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산업혁명까지 두 개의 혁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농경의 시작이 이제 무슨 혁명이라 했죠? 신석기 혁명으로 가장 메인이고, 이 신석기, 농경의 시작을 통해서 농사를 통해 이 시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땅 팔 수 없죠. 농기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당연히 석기, 돌로 만든 농기구, 석재 농기구가 만들어져 있고,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돌괭이, 돌보습, 돌낫과도 같이 구체적인 이름과 구체적인 모양의 돌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구석기는 큰 바위에서 돌을 떼어 썼다고 해서 뗀석기라 하고요. 신석기 때는 돌을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간석기라는 표현을 쓰죠. 자, 구석기 때는 매우 개무식한 이름이라면 신석기 뭐라고 했죠? 구체적인 이름이다. 구체적인 이름에 석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두 개 구분하시면은 충분히 쉽게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농사를 짓고 있죠. 아직까지는 이 농경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합이 수수와 같은 밭농사로 농경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열심히 밭을 간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있어야 돼요, 얘. 햇빛이 내려줘야 되고요. 적절한 비가 내려줘야 돼요. 문제는 이 햇빛과 비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물을 숭배하는 숭배 사상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의 뜻대로 할 수가 없어서 자연물을 숭배하는 애니미즘과 영혼을 숭배하는 셔머니즘, 그리고 동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애니미즘, 애니멀 때문에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동물 숭배, 애니미즘 헷갈려 하시는데요. 동물 숭배 아니라 돌멩이라던가 태양, 비, 구름, 자연물을 숭배하는 사상이에요. 자연물 숭배. Any를 이렇게 외우세요. A-N-Y 모든 걸 다 숭배한다. 그럼 Any 쉽게 들어갈 수 있겠죠. 샤머니즘의 샤머는 영혼, 주술사를 뜻하기 때문에 무당을 뜻할 수 있고요. 무당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뭔가 독특한 걸 입거나 쓰고 막 구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강가 해안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조개 껍데기 가면도 샤머니즘과 연결시키시면서 신석기 시대 유물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토테미즘은 말 그대로 동물 숭배, 이렇게 잡아보시면은 자음 키워드 제가 또 하나 드렸죠. 토테미즘은 동물 숭배다, 이렇게 정리해서 숭배 사상의 시작을 농경의 시작과 함께 유추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숭배 사상의 시작.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사람 뜻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숭배 사상을 시작했다. 아시겠죠?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세 가지를 숭배하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농사를 짓다 보면요, 정착을 하게 됐잖아요. 집을 짓고 생활을 했죠. 이렇게 보이시는 움집을 짓고 생활을 합니다. 반지하 원형으로 집을 만들었고요. 4명에서 5명 정도의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사이즈로 집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원형에 이렇게 화로가 있어서 불을 피우면서 이제 추위를 예방합니다. 지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반지하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연기가 올라가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지붕과 돌의 주춧돌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연기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연기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나름 과학적인 원리의 움집을 짓고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자, 움집까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추하셨겠지만 제가 지금 표를 채우면서 선사시대 설명 안 하고 있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표를 채우면서 암기하면 순간 까먹습니다. 많은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쵸? 요 정도 보시면 돼요. 별 2개짜리들. 불발견과 농경의 시작, 그리고 신석기는 농경에서 이렇게 유출을 할 수가 있겠죠. 정착을 해야 되니까 집 짓고 생활하는구나. 어떻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움집을 짓고 생활한다. 자, 여러분 농사를 짓다 보면요, 더워요. 구석기 시대. 주먹도끼로 동물 가죽을 벗겨서 입고 생활했잖아요. 동물 가죽 입고 농사 지으면 땀띠 나겠죠.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옷을 해 입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가락바퀴와 뼈바늘이라는 유물이 신석기 시대에 등장을 하게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을 매달아서 팽 돌리면 동글동글 돌면서 실이 꼬이면서 자연스럽게 옷을 입을 수 있는 원리, 이게 바로 가락바퀴와 뼈바늘의 특징입니다. 지금 이쪽에 이렇게 보이시죠? 의복의 시작,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사를 다 지은 뒤에는 수확을 합니다. 주머니에 넣어놓고 까먹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 수확량을 담을 토기를 만들게 됐어요. 흙을 빚어 만든 토기인데 이 지역이 강가와 해안가다 보니까 땅이 질척질척하겠죠. 그래서 땅 속에 박아 쓰는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어요. 빗살무늬 토기. 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뾰족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빗살 모양을 달고 있더라. 이거 너무 심했네요, 그죠? 아이스크림 콘이 나왔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신석기가 정리가 될 수 있겠고요.
쉽게 외우는 키워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자음 키워드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신석기부터는 좀 굉장히 다양한 유물과 특징이 나오기 때문에 시옷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신석기의 시옷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옷, 숭배사상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움집의 생김새에서 신석기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죠? 움집 모양에서 신석기 바로 나오겠어요? 자, 그리고 빗살무늬 톡이 볼게요. 그치, 뾰족하죠? 돌려보세요. 이렇게 신석기가 되죠. 뾰족한 거 이용해서 싹 뒤집어서 신석기가 될 수 있겠고, 이것도 헷갈리시면 톡이에 신석기 계속 써 있어요. 신석기 끝났습니다. 그리고 독은 어떻다? 구체적인 이름으로 이 유물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 역사는 수학이 아니라서 계속 연결이 됩니다. 더욱더 발달을 하게 되겠죠. 농경이 더더더더 발달을 하게 되었고, 강가에 있는 물을 내륙으로 끌어오는 이 관계수로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이렇게 넓은 지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내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서 구릉지대로 왔어요. 차가운 북서풍을 막기 위해 북쪽에는 산이 있고요. 북서풍을 막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렇게 강이 흘러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배산임수 지형의 마을이 형성됩니다. 본격적인 금속기 시대, 청동기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는 좀 날리고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석기 시대가 지나고 이제 금속 시대로 들어오게 됐죠. 자, 구석기, 다음 신석기, 청동기로 왔어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특징이 여기는 이제 이동생활, 그죠? 여기는 정착생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농경의 시작이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왔었죠. 청동기 시대.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마을이 만들어져 있고 땅이 딱딱해 보이죠? 빗살무늬 토기는 안 되겠다. 이거 유추가 되는 부분이고, 이 움집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지상 가옥화, 즉 반지하가 아니라 지상으로 집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동기에서 가장 메인 중요한 거, 별 두 개는 바로 농경이 발달해서 벼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벼농사의 시작입니다. 자, 쌀은 생산량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땅속에 있는 영양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생산이 잘 되고 어디는 잘 되지가 않겠지요. 평등한 사회에서 잘 되지 않은 친구가 잘 된 친구한테 곡식을 계속 빌리다 안 빌려주죠.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친구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즉, 잉여 생산물로 인해서 생산량의 차이로 인해서 계급이 발생하게 돼요. 이게 청동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벼농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계급이 발생하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석기가 끝나고 신석기가 된 뒤에 청동기가 되었다고 해서 청동만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돌멩이는 더욱 발달하고 청동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물, 반달 돌칼이 있습니다. 이 반달 돌칼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별을, 이삭을 이렇게 수확하는 식으로 사용하는 칼인데요. 이름에 돌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시험에서 신석기 시대를 택함으로써 함정에 빠지는 유물이기도 하죠. 신석기 시대에 중요한 게 빗살무늬 토기가 있고, 구석기 시대에 중요한 게 주먹도끼가 있는 것처럼 거의 메인이에요, 메인. 여러분들 문제 1번 푸시면 항상 사진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메인이고, 이게 메인이고, 여기서는 이게 메인인데요. 반달돌칼 잘 보시면 청동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청, 동 써있지 않습니까? 이 동그라미 두 개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다시 한번 청, 동 써있죠? 그죠? 이런 키워드를 좀 드려볼 테니까 반달돌칼은 청동기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름 청동기인데 청동유물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비파형 동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비파형 동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비파형 동검. 중국악기 비파 모양의 칼 동검이 만들어졌습니다. 손잡이는 별도 제작.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손잡이를 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죠. 이 칼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쓰이는 칼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잔인한 칼이에요. 이 청동기 칼은 찌르는 식으로 전쟁을 합니다. 베는 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찌르는 식으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찔렀을 때 상처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끔찍한 칼.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 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문제는 청동은 무겁고 만들기가 매우 힘듭니다. 일반인들에게 청동을 보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돌고 있는 바로 돌고 있죠. 농기구는 돌을 쓰고 있다. 오답으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청동 농기구를 사용했다. 당연히 틀린 거죠. 석재 농기구, 돌로 만든 농기구를 쓰고 있습니다. 뭐 청동이 약해서 안 썼다. 이거 말도 안 돼요. 당연히 돌보다 강하죠, 여러분. 하지만 굉장히 무겁고 귀하기 때문에 농기구는 돌이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뭐다고요? 돌멩이는 석재 농기구다. 자, 이어서 의식용 도구로 사용을 한 거친 무늬 거울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매끈한 면을 잘 닦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겉면이 이렇게 무늬가 거칠게 들어가 있어서 거친 무늬 거울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시 쌀을 수확한 다음에 담아야 되겠죠. 민무늬 토기가 등장을 하게 돼요. 빗살무늬 토기가 V로 신석기가 됐다면 청동 이렇게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 토기라는 거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민무늬 토기까지. 자, 이어서 청동기를 지나서 철기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철기 시대는요, 이름 자체에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철이에요. 철제, 강철검이 만들어지면서 정복전쟁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지요. 주변의 부락을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아주 큰 덩어리, 즉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아, 철기시대는 정복전쟁을 통해 국가가 형성되는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만, 변한, 진안,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철기시대를 바탕으로 국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철은 순수하기 때문에요. 발화점 이상의 온도만 만들어낼 줄 알면은 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철제 농기구를 통해서 수확량이, 즉 생산력이 매우 증대되고 먹을 게 풍부하다 보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 저조죠. 이거 오게티예요. 철기시대 때는 동물 가죽을 이렇게 입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겨울철에는 입었겠지만 여름에는 의복 생활 당연히 했던 거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기록을 보면은 1200년 전부터, 정정할게요. 1500년 전부터 목화, 즉 솜으로 옷을 입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1500년 전부터 백제에서 목화를 이용한 솜 의류를 입었다라는 거. 즉 문익점 선생이 가지고 오기 전에 이미 우린 목화가 있었다라는 거. 물론 일부 귀족들에게만 해당합니다. 굉장히 이 다루기가 힘든 아프리카산 이 면화를, 이 솜을 겨우겨우 구해서 굉장히 이제 일부의 목화 의류를 만들었었고요. 문익점 선생이 가지고 온 건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농사가 좀 더 수월하게 가능한 그런 목화씨였기 때문에 이 고려 말기에 솜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요. 솜을 시작했다라는 것도 하나 알 수 있겠어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철기시대 때는 중국과 교류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당시 춘추전국 시대 때 사용한 돈이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걸 통해 중국과 교류하고 있구나 알 수 있고요. 창원 다오리에서 붓이 발견이 됐어요. 붓하면 한자 아닙니까? 선사시대가 끝났네요. 드디어 기록이 시작이 되면서 역사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 해볼까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역사는 연결된다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석기는 돌을 갈아 만든 간석기, 돌란, 그죠? 또는 뭐 돌도끼, 돌괭이, 돌보습 이런 구체적인 이름들이 만들어진다면, 석기가 발전을 하면서 청동기 때는 반달돌 칼이 있습니다. 이거 청동기 때 칼이죠. 즉 청동기 때는 어떻게 된다? 석기가 발전하고 청동이 시작되더라. 이거 중요하죠. 비파형 동검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 이게 청동기 시대 우리나라 청동 유물이 되겠고요. 이게 철기로 들어가면서 똑같겠죠. 청동이 발전하게 됩니다. 철기 시대 때 사용한 청동이 있어요. 가느다란 모양의 동검이란 뜻의 세형 동검이 나왔고,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청동기를 씀을 알 수 있었던 청동 담는 틀, 거푸집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무늬가 자잘자잘해지면서 잔무늬 거울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개가 좀 헷갈리죠, 여러분? 3점 문제로 출제하면 이 세형 동검을 낼 수도 있는데, 이름으로 보시면 돼요. 청동기 세 글자네요. 비파형 세 글자가 되겠고요. 철기 두 글자, 세형 두 글자. 332 법칙으로 보시면은 굳이 따로 외우실 필요 없이 비파형 동검, 청동기.
세형 동검, 철기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배계급만 썼던, 지배층만 썼던 고인돌은 일반인들에게도 무덤이 확산되면서 널무덤이라던가 항아리 모양의 동무덤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저하고 선사시대 흐름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표를 통해 암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럼 잊혀지니까 시대 특징을 잡아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 만들어봤습니다. 선사시대 오늘을 딱 정확하게 한번 보시면은 잊혀지지 않는 선사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1번 문제 손쉽게 먹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정리하시고 이어서 여러 나라로 또 한번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